자, 오피스텔 투자 다들 관심 많으시죠? 근데 막상 사고 나면 딱 마주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택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금 그리고 최종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내 오피스텔이 생겼다. 이 기쁨도 잠시 바로 눈앞에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업자로 등록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내야 할 세금,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 쥐게 될 수익까지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오피스텔 사무실로 쓸 겁니다라고 신고하는 일반 임대 사업자. 다른 하나는 사람 사는 집으로 쓸 겁니다 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죠. 이게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요. 적용되는 법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길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사업자 등록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엔 임대하는 동안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팔 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딱 이 순서대로 핵심만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 통장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다 대고 저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 오직 업무용으로만 셀을 놓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그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달콤한 선물을 줍니다. 그게 바로 세금 환급이죠. 이게 그냥 몇 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려 건물 가격의 10%예요. 땅값 빼고 순수 건물값의 10%를 부가세로 돌려받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건물값이 2억이다. 그럼 2천만 원이 내 통장에 바로 꽂히는 거예요. 특히 새로 분양받은 분들한테는 이 초기 자금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길의 차이가 확 보이죠? 일반 임대 사업자는 등록하자마자 부가세 환급이라는 큰 혜택을 바로 챙겨가는 반면에 주택 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서 이런 초기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등록 절차도 시군구청 갔다가 세무서 또 가야 하니까 더 번거롭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초반에 부가세 좀 받고 말고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선택은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내 임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장기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길을 택했다면 이제부터는 지켜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보세요. 무조건 10년은 임대를 줘야 하고요. 월세를 올려도 1년에 5% 이상은 안 돼요. 계약할 때마다 신고도 해야 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 할 수 있고. 와, 정말 많죠?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지켜야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에 비해서 일반 임대 사업자는 의무가 좀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업무용으로만 임대해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오피스텔들 싱크대, 화장실에 딱 살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곳을 굳이 사무실로 쓰겠다는 사람을 찾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공실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와의 관계도 달라져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상가로 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따르고요. 최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반면에 주택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따르고 최소 2년 계약이 보장되죠. 완전히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임대를 쭉 하다가 언젠가는 팔아야겠죠? 모든 투자의 마지막은 바로 이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처음에 부가세 환급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걸 팔 때 사는 사람이 나는 여기 들어와서 살 건데요? 해버리면 처음에 받았던 그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가격의 10%를요. 이걸 피하려면 사는 사람도 나랑 똑같이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 사업을 통째로 이어받는 포괄 양수도라는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근데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팔아서 남긴 돈에 대한 세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는 그냥 상가 파는 거랑 똑같아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해요.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걸 주택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집이 없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맞췄다? 그러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 혜택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와, 정말 복잡하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제가 딱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아, 나한텐 이게 맞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핵심 요약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일단 초반에 현금부터 챙기고 보자는 단기 전략에 가깝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장은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도 길게 보고 나중에 큰 세금 혜택을 받겠다는 장기 투자 전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은 어느 쪽이신가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앞에서 했던 모든 고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다른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서 정말 큰 손해를 보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놔도 소용없습니다. 세무서가 더 중요하게 보는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용 용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서류상으로는 업무용이라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환급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산다? 그러면 세무서는 그냥 주택으로 봅니다.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엔 환급받았던 부가세에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붙여서 다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실질이 형식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계획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은 여러분의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생활을 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실제 사용 목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